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선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 다른 말로 유가증권이라고 했었는데, 자, 여유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진 돈 많으면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하시죠? 그런 사람 많으면 좀 친하게 지내요.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을 여유자금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 단기 매매 증권, 지분증권, 주식과 채무증권, 채권으로 보면 됩니다. 주식은 그 회사에 투자했다는 증서고요. 자, 중요한 건 매매 차익 목적이고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고 경영에 참가, 즉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내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은 내가 보유한 주식의 양, 보유 지분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1% 가지고 있으면 1%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20%를 가지고 있으면 20%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 채권은 이자를 받아요. 사실은 채권은 빌려준 거예요. 국가나 공공기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고요. 빌려준 거, 대여에 따른 이자 수익과 만기의 원금을 받습니다. 주식은 원금 받는 거 없어요. 주식은 내가 투자해서 매매 차익, 이익이나 손실을 또는 배당을 받고 내가 팔아버리면 그만인 거지 원금을 돌려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채권은 원금을 돌려받는 게 있어요. 원금 보장이 됩니다. 이게 주식형 인가는 뭐 인생 뭐 있냐 한방이지 뭐 하는 거 주식형 인가이고, 채권은 만기의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정적이죠. 그 대신 수익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채권은 손해날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조금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보장이 있어요. 그 대신 많이 버는 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걸 왜 샀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지분증권, 주식은요 단기 투자 목적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 부분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만 단기 투자, 단기 매매. 주식 중에 단기 투자 목적인 게 단기 매매 증권, 이거 한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그 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즉 회사에 대한 주식,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한 30조 원, 40조 정도밖에 안 들어요. 40조 정도는 웬만하면 있죠, 그죠? 어쨌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데, 우리 급수에서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한 가지만 단기 매매 증권. 이건 지분법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 이두저도 아니면 매도 가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채무증권, 채권일 때도 특별한 말로 쓰면 단기 매매 증권, 채권일 때도 단기 매매 증권인데, 그 우리 시험에 일단 대부분 19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은 거의 안 나옵니다. 주식이 우리 시험 대부분. 채권, 단기 투자 목적, 단기 매매. 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만기 보유 증권. 이두저도 아니면 매도 가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목적, 단기간,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즉 시장성, 상장 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장? 만약에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포스코다 이런 주식을 사고 팔려면 증권시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상장. 그럼 상장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 때나 뭐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이거죠. 상장.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시험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자,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것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표를 3,000억 개 같은 3개를 치세요. 별표를 3,000억 개 같은 3개를 치세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이겁니다, 솔직히. 우리 시험 이 유가증권이 10번 나오면 거의 한 80-90%는 요거 물어봅니다. 취득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 부대비용,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주식 살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상품 살 때는 운임이 발생해요. 이런 부대비용, 거래원가는 원래는 해당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중요합니다. 원래는 중요해요.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건 단기 비용,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원래는 거래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산입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취득원가의 산입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비용은 단기 비용. 그래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나 지급 수수료 같은 말입니다. 주식을 만주를 샀는데 650원씩, 650만 원이죠? 그리고 수수료 지급했다. 이거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더라.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실무에서는 자산 코드가 있잖아요. 이 900번대입니다.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900번대. 이건 나중에 실무에 가서 보시면 돼요. 실무에 가서 보시면 900번대예요. 자, 이론에서는 이런 건 필요 없죠. 그죠? 이거 필요 없는데 일단 수수료 비용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유가증권 나오면 한 8, 90%는 얘가 나옵니다. 구입할 때 취득원가와 수수료 비용. 이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수익. 배당받으면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배당 받으면 배당 수익이고 이렇게 뭐 있어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입니다. 어쨌든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이때 배당은 현금 배당금, 현금으로 이거 한 줄이 늘어나 버리네. 괜찮네요. 여기 여유 있네.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단 주식 배당을 받으면 분개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글쎄요. 회계 1급, 세무 2급 에도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있나 보다. 주식 배당은 분개 안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받는 건 이건 주식회사 자본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현금 배당. 이 배당을 현금 배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또 한두 늘어나네. 참말로. 현금 배당 이렇게 늘어버릴까요? 이렇게 하죠 뭐. 그냥 냅둘게요.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 평가도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평가도 내용은 좀 중요해요. 자, 결산 때 보고기간 말이라고도 하고요. 결산 때 주식을 생각하세요. 주식값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시죠? 자, 4월 때 주식값이 만약에 10만원인데 결산 때 15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회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게 역할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남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원가로 알려줘야 되냐 시가로 알려줘야 되냐. 원가는 10만원이고 시가는 15만원이에요. 뭘로 알려주는 게 유용한 정보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 될 사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배우자 될 사람이 얼마나 버나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있나 궁금해죠? 네, 궁금할 거예요. 그럼 얼마냐 그럴 때 얼마 주고 샀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얼마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지금이죠. 현재 시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 다른 말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장부에 적혀있는 원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돼요. 그거를 공정가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값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보다 지금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장부가보다 공정가 올랐어요. 올랐으면 평가이익. 올랐으면 평가이익이 되고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 됩니다. 이익은 수익이고요. 손실은 비용입니다.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값이 올라갔으면 대변의 평가이익,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비용 차변.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이 분계가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공정가치법, 시가법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가법입니다. 그 다음 기준에서는 모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기보유증권 또 공정가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공정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구나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손익. 사실 우리한테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다만 우리 2급이잖아요. 지금 회계 2급. 2급에서는 자본 기타 포괄손익 안 나오니까 일단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단기 손익이다.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건 제 책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가법과 시가법 그리고 저가법의 이해. 물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법, 원가법, 시가법, 공정가치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여기에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시가법만 아셔도 됩니다.
원가법과 저가법은 일단 모르셔도 돼. 일단은.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살짝 봅시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00원이고 공정가가 15,000원이 됐거나 7,000원 된 걸로 가정해보자 이거죠. 자, 원가법은 장부금액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원가법은 다른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다 따로 적지 뭐. 원가법은 원가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쓸까? 재무상태표에 원가로 표시해라. 원가로 보고해라. 그 소리입니다. 원가 취득원가 증명 가능하죠. 얼마 주고 샀다는 증명할 수 있죠. 그걸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이고 이왕 쓰고 할게요. 시가법. 시가법은 재무상태표에 시가로 똑같이 해야지. 시가로 표시하는 방법. 재무상태표에는 똑같고요. 앞에 말은 똑같고 똑같고 원가로 표시하자 원가법, 시가로 표시하자 시가법. 그럼 저가법은 재무상태표에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격,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자. 이게 저가법이에요. 그래서 원가로 보고할 거냐 시가로 보고할 거냐. 원가로 보고하는 게 원가법이고 시가로 보고하는 게 시가법인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가법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내용으로 갑니다. 그럼 원가법은 원가로 적어요. 시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원가로. 그냥 10,000원 계속. 아무런 수정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죠? 중요한 건 시가법입니다. 자, 처음에 원가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시가가 15,000원 바뀌었어. 그럼 15,000원으로 고쳐줍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고쳐야 되니까 5,000원 늘려줘야 되죠. 5,000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면 혹시 떨어진 시가대로 조정합니다. 시가대로 7,000원. 그럼 3,000원만큼 손실을 계상해 주는 게 시가법. 올라가면 이익, 떨어지면 손실. 간단하죠? 자, 근데 저가법은요. 저가법은 낮은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 원가 10,000원과 시가 15,000원 비교해 봤더니 원가가 낮아. 그 원가 낮은 금액으로 적어요. 그럼 이익은 안 생기는 거죠. 이익은 안 나타나고 자 떨어졌을 때 7,000원 떨어졌을 때는 3,000원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저가법은 이익은 안 생기고 손실만 나타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시가법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잠깐 이 장부금액이라는 말 앞으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 같은 얘기죠. 장부금액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냥 장부가라고만 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냥 장부가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책에 나오는데 단기에 취득했던 거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이에요. 취득원가. 처음에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을 장부에 적잖아요. 장부에 적힌 게 장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득원가 10,000원이니까 장부에 10,000원 적혀 있다.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이에요. 자, 근데요. 이제 시가법을 배웠잖아요. 시가법을. 그럼 시가법 배웠으면 기말에 시가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시가가 장부금액이죠. 그래서 기말이 되면 기말 공정가, 기말 시가가 장부금액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전기취득.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월이에요. 지금 1월인데 작년 12월에 주식을 샀었어요. 그럼 작년 12월 31일 날 주식값 기말 공정가로 평가했겠죠? 살 때는 10만 원인데 지금 15만 원에서 결산 때 15만 원 적었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15만 원 적은 것이 지금 오늘 1월 10일이에요. 그럼 1월 10일 현재 그대로 장부에 15만 원 적혀 있죠. 즉 전기말 공정가액. 전기말 공정가가 시가잖아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장부가가 어떤 문제에서는 취득원가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전기말 공정가액입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책이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책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전년도에 취득했으면 전기말 공정가액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밑에 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여기 시가법 개념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예제로 가서 ABC,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주식이 있어요. 거기 원가가 있고 주당 시가가 있어요. 결국 이거 보세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A 주식 원가 2,400에서 시가 2,800으로 400이 올랐고 B는 550에서 850으로 300이 올랐어요. 근데 C는 1,800에서 1,600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괄호 친 건 마이너스입니다. 괄호를 치거나 아니면 삼각형 치는 거 이쪽에 마이너스 표시예요.
그냥 마이너스 표시하는 건 더 쉽죠. 마이너스 표시하는 것도 마이너스고, 삼각형 표시해도 마이너스고, 괄호쳐도 마이너스입니다. 결과적으로 AB는 올랐어요. 700만원 이익에 200만원 손실이죠. 그러면 여기 분계 밑에 보시면 700만원 이익에 200만원 손실로 분계를 두 개를 했죠. 이익 분계와 손실 분계 각각 했죠. 이렇게 A 따로, B 따로, C 따로 평가하는 거 있죠. 그게 종목별 평가입니다. 자,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종목별 하나하나. 종목별. 그럼 종목별로 평가하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각각 계상됩니다. 각각 기록한다. 분계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해서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종목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목이 30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식을 30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각각 비교해야죠. 각각 계산 한번 하죠. 그런 다음에 이익은 이익끼리 더하고 손실은 손실까지 더해야만 이 평가손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종목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원가 다 합칩니다. 그럼 4,750. 시가 다 합칩니다. 5,250. 원가와 시가를 비교했더니 결국은 500 올랐어. 그럼 500만 원만 가지고 평가이익 50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총계 기준. 총계 기준입니다. 종목별 말고 총계 기준. 총계 기준.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해요. 그럼 이럴 때는 평가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순액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순액으로 계산하는 거죠. 총액으로 각각 기록하느냐, 순액으로 기록하느냐. 근데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평가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 답에 이렇게 이익 손실 분계되어 있는 거 이게 종목별이고 밑에 하나로 한 게 총계 기준이 됩니다. 이 밑에 참고에다 또 친절히 써드렸어요. 평가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 총액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요하지 않을 때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사실은 분계를 물어보지 않고 손익을 물어봅니다. 그냥 손익. 그러면 오르고 떨어진 거 있으면 결과적으로 상쇄돼 버려서 순액으로 합계를 비교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종목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종목별, 합쳐서 계산하는 건 총액 기준. 구분되시죠? 분계를 두 개로 할지 하나로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손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구나. 결과적으로 어떤 거든 똑같네요. 시가법에서는 똑같아요. 마지막 처분. 처분할 때에는 장부금액 중요합니다.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해라.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 인식하고요. 이때 처분가액은 매각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대요. 자, 즉 처분 시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처리가 아니라 처분 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 이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좀 보기가 좀 낫죠? 자, 지금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 관련 수수료가 자, 첫 번째 구입시에는 원래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원래는 근데 아까 했던 단기매매증권일 경우에는 단기비용 실무에서는 900번대의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이 처분시에는 처분대금에서 차감되어서 결론은 처분 손익에 반영됩니다. 자, 근데 이거까지는 우리 시험 안 나오고 거의 이것만 나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진짜 웬만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단기비용. 실무에서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 다시 이거 처분할 때 분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뭐 우리 자주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처분손익 어떻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 예제 있죠? 예제로 갑시다. 이거 볼게요. 여기 주식 ABC가 있습니다. ABC가 그리고 12월 말 현재예요. 작년 12월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원가 있고 시가 있어요. 시가 이렇게 있죠. 전년도 말에 시가가 요만큼 있었어요. 시가가 작년도 말 현재 시가가 요만큼. 근데 그 중에 다음 연도 요건 X1년이고요. 이건 X2년이에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B 주식 B 그럼 B만 보세요. B 주식의 장부 금액은 25,000원짜리였죠. 근데 23,000원에 팔았대. 그러면은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나갈 때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장부 금액, 요 금액이.
이때 장부 금액이 요거란 말이죠. 요거 B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B. 그럼 처음에 살 때는 2만원 주고 샀었지만 작년에 25,000원 됐었으면 아까 시가법 배웠잖아요. 그럼 결산 때 시가 25,000원으로 평가했겠죠. 그럼 25,000원으로 적혀 있겠죠. 그때 그걸 팔았어. 그러니까 25,000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23,000원 들어오고 처분 손실, 손해가 생겼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중요해요. 어쨌든 단기매매증권이 나갈 때 이 금액은 장부금액으로 적어라. 뭘로 적으라고요? 네, 장부금액으로 적어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장부가는 뭘 의미한다? 전년도 말 공정가. 그 밑에 이거 지나갔나? 위에 있나? 여기 전기 말 공정가 그겁니다. 전년도 말 공정가로 표시해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C만 봅시다. C. 작년 말에 시가가 살 때는 3만원인데 27,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8,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C를 팔았을 때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그럼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장부금액 얼마? 27,000원. 장부금액이 적혔죠. 근데 오늘 파는 게 28,000원이에요. 28,000원. 그럼 이익이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취득할 때 수수료 줬다. 그거를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론에서 조금씩 분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할 때 부대 비용, 특히 수수료, 특히 단기 매매증권은 900%대 영업의 비용.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취득원가의 산입이에요. 그건 지금 없었죠.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그 뒤에 넘어가면 분계 따라잡기. 이거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제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여기 있는 건 몇 년 동안 쭉 모아놓은 거죠. 쭉 모아놓은 거니까 문제가 좀 많긴 해요. 그죠? 이런 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풀리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걸 자꾸 해보시면서 답도 확인해 보시고 다시 내용도 찾아서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가능하면 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꾸준히만 한 번에 뭐 10개씩 듣지 마시고 뭐 시간수로 따지면 한 두어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 공부하는 게 알아서 해요. 그냥 어쨌든 가능하면 두어 시간 정도 하시되 그 이상은 하면은 머리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론 한두 시간 살짝 하고 또 실무도 조금 잘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계 2급을 잘해야 1급이나 세무 가서 잘합니다. 회계 2급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기본부터 확실히 하시는 게 최고예요. 기본을 안 하고 회계 1급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도 제가 현재 촬영하는 중간에도 수업 시간에 지금 이제 회계 1, 2급을 생략하고 세무에 와서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기초 약하면 뒤에 가서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올 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1대1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